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 광명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는 배상훈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개권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배성원입니다. 네, 경기도 광명에서 이 10대 남학생이 초등학생 여아를 유괴하려고 시도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해서 충격을 준 지 열흘 남짓 만에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 사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광명 사건은 어제 발생은 이제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광명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 내리는 그 피해자를 이제 가해자가 입을 막는 행위를 하면서 뭔가 이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울면서 도망치자 이제 그 실제의 그 범행이 실패로 들어가고 도주를 하고 그 예. 후에 이제 9시 40분에 그 검거하게 된. 그런데 이제 가해자는 촉법소년은 아닌데 이제 10대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네. 피해 학생은 이제 8살 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가해 학생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라고 밝혔고 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해 학생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촉법 소년은 아닌 만큼 형사처벌은 가능한 건가요? 형사처벌은 가능한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마 그 경찰 조사에서 뭐 본인의 동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범죄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말하자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유괴에 대한 법 적용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성적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성범죄 특례법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 엄중하거나 아니면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하게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 계획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이 더 추가적으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자분들의 리포트는 거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긴급 체포를 할 만한 일이면 경찰도 이 상황을 굉장히 이제 중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경찰이 이 가해 학생이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장 부분에서는 이제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범죄의 그 형태 자체는 어쨌든 성범죄를 시도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구속영장으로 청구가 되고 발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언급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서대문구 유괴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그때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서대문 사건은 시도가 3번이 있었거든요. 예. 3시 31분, 32분, 36분에 서로 다른 피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인들이 시도를 한 3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신고된 것도 확인한 것도 2번째고, 예. 그것도 이틀 뒤에나 확인된 거고, 그리고 그 확인한 것도 실제로는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CCTV 하나 정도로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관이 볼 때는 이게 명확하게 범죄의 구성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범인들도 그냥 뭐 재미나 장난이다, 말하자면 이 고의성을 부정하는데 그거를 반박할 증거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블랙박스라든가 핸드폰 포렌식 이런 자료가 없이 그냥 진술이나 정황만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각될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뻔했다고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제 여론이 비등하니까 지금 다시 영장 청구하려고 하는 상태가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경찰의 이제 수사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인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좀 어떤 부분이 명확하게 좀 더 입증이 돼야 할까요? 차 안에서 만약에 계획을 했다, 말하자면 오늘 누구누구를 어떻게 뭐
뭐 납치를 하자,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이 음성 증거가 있다든가, 네. 아니면 서로 이제 뭐 예를 들면 SNS를 통해서 계획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물품을 준비했다든가, 이런 것들이면은 명확히 계획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3번 있었다는 것을 물적 증거로서 확인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지금 수사가 미진했던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아동을 노린 유괴 범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25년도에 이런 범죄가 왜 일어나는지 좀 의아하긴 한데 이렇게 미성년자 약취 또 유인 범죄가 좀 증가하는 배경은 좀 뭐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정확히 이제 그것에 대한 건 좀 이렇습니다. 경찰의 통계는 이게 전체 건수가 작년에가 316건인데 이게 미성년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동에 대한 거는 유괴가 될 수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거는 유괴일까 아니면은 성범죄를 한 행위에 납치일까, 이게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범죄, 그러니까 우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그리고 제3범죄로서의 그 유괴가, 제3범죄 유괴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접근이라든가 폭력적 접근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단히 폭증하고 있다. 요게 추세 같습니다. 그렇게 폭증하는 좀 사회적인 원인, 어떤 요소가 좀 작용을 한 거라고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범죄는 일종의 범죄는 풍선 효과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엠번방 사건이라든가 사이버 범죄가 지금 폭증했다가 정부나 굉장히 사이버상에서의 검거라든가 하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오프라인으로 나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범죄는 특정한 숫자가 있는데 어디에 집중된 걸 회피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이게 풍선 효과가 굉장히 영향이 큰 영역이거든요. 예.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모방 범죄입니다. 네. 특히 10대나 20대의 모방 범죄는 지금 광명 사건도 저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모방성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만큼 비록 미수에 그치더라도 형량을 좀 더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형법상 처벌 기준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문제는 이제 7년, 5년, 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적인 형량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네. 법정형은 제가 말씀드린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실제의 처벌 형량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실제의 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은 보통 4년에서 5년 그 왔다 갔다 정도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도 좀 제 이 말씀 드리면 굉장히 놀라시죠. 왜냐하면 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형량이 낮다고 근데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정형을 높이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수사를 좀 치밀하게 하고 기소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엄격한 형량이 높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종합 대책을 내놓았어요. 등하굣길 안전 진단 그리고 경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 또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 경찰의 대처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근데 이걸 경찰이 해야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찰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은 학교 10개마다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의 거기에 집중 순찰이라는 것은 사실은 범인들은 그 순찰 경로를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간적인 말하자면 학부모회라든가 아니면 학교 내 어떤 민간 자원들하고 같이 해야지 맞는 거지 경찰이 대응책을 내놓는 것은 그중에 일부가 되겠고 그러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조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훈 연세대학교 글로벌 행정학과 궤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